2024년 4월 4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에서 터져나온 연어 술 파티는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연어 파티,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습니까?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었었고 네.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갖고 같이 모여가지고 음식과 다과를 즐기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은 수십 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끊임없이 회유하고 압박한 그런 네, 과정들이 알겠습니다.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권력의 심장부인 검찰청 안에서 벌어진 추잡하고도 치밀한 진술 제조 공정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그동안 날짜가 맞다, 틀리다, 설왕설래 속에 안개 속을 걷던 이 의혹이 최근 거대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현장을 지켰던 담당 교도관의 양심 고백에 의해 그날의 구체적인 날짜와 정황이 마치 정지 화면처럼 선명하게 특정된 것입니다. 1층 청사에서 그 수사관이랑 가서 받아왔습니다. 영상로 파실에서 그 김성태와 이화영 등등이 먹은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 거대한 조작의 수레바퀴는 이미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검찰의 집요한 회유와 압박 그리고 달콤한 술잔 앞에 이화영의 영혼이 잠식당해 가던 그때 야당 대표를 사지로 몰아넣을 구속영장이 검찰의 손에 쥐어지기 직전 법정에 선 이화영은 변호사 해임이 자신의 의사가 아님을 밝히는 순간 정적을 깨는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법정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정신 차려! 이화영! 당신 회유당하고 있는 거야! 단 한 명의 여인이 내뱉은 진심의 외침이 거대 권력이 1년 넘게 설계해온 시나리오를 단숨에 뒤틀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지금에 와서 보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운명을 바꾼 엄청난 결과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차가운 독방으로 돌아온 이화영에게 남은 것은 지독한 고뇌뿐이었습니다. 검찰이 약속한 가벼운 형량과 양심 사이에서의 사투. 마침내 2023년 9월 7일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이재명 보고를 시인했던 입을 다시 닫는 순간 그것은 스스로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시나리오가 꼬여버린 검찰은 즉각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리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성벽의 첫 번째 균열을 낸 건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 교도관들의 양심 고백이었습니다. 법무부 감찰 결과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와 이화영이 소주를 곁들인 연어 파티를 벌였다는 정황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이 그토록 부정해온 불가능이 사실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상용 검사와 피의자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가 연일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다 세팅해 놓겠습니다. 앞에만 오시면 내려가가지고 절차라든지 이런 거 다 해서 그냥 바로 올라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검사님께서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입장 변화를 하면 여러 가지들은 이제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부장님 그냥 뭐 저를 믿어주시고요. 장영태, 문승호 저랑 네.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번 상의를 하시죠. 저랑 논의를 한번 해보시죠. 네, 전화를 하긴 좀 그럴 것 같네요. 예. 논의를 하시면 논의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되는 부분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어떤 부분은 하겠다는 건데 저도 지금 제가 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결국은 본인이 결정할 거고 당연하죠. 예.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고요.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제가 약속드린 거는 거의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래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예? 이래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니 근데 그거야 어쨌든 정리는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주장을 이게 수사팀이라는 게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게 걱정인 저 거예요. 말고 다른 팀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설득해야 되는 검사님 위에 또 뭐 거죠. 부장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지금 뭐 검사장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를 설득하겠다는 거죠. 설득해내겠다는 거죠. 설득하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설득이 안 되더라도 그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해드려서 그게 뭐 내가 뒤통수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절대 않도록 제가 할 테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저를 좀 믿어주시라는 거죠. 수사의 책임자였던 박상용 검사는 이례적으로 보수 매체와 공식 석상에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며 이화영의 주장이나 짜집기한 녹취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자기 변명과 주장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결정타는 국가정보기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국정원장은 국회에서 고백했습니다. 용산의 지침에 따라 대북 보고서가 검찰 입맛에 맞게 가공되었다. 특별감사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찰 부서에 고위직을 신설해서 전직 검찰 수사관을 임명한 후 쌍방울 사건을 기획감찰한 사실이 파악되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서 활동한 이창현 특별수사관이 전직 검찰 수사관으로는 이례적으로 국정원 감찰부서에 신설된 고위직에 특별 채용되었습니다. 이창현은 임명된 직후인 7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쌍방울의 남북비리 협력 사업 관련 국정원
국정원의 불법 탈법적 개입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현안 대응 TF를 주도하였습니다. 이 TF는 쌍방울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대해 국정원의 차장급 고위 간부의 방관 의혹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후 8월 2일 수사기관 통보를 추진하였으나 알 수 없는 사유로 통일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실제로 8월 18일 통일부에 관련 내용이 통보된 사실이 파악되었으나 당시 통일부에서 어떤 후속 조치가 취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ETF가 쌍방울 관련 보고서와 작성자 등을 대대적으로 감찰했으나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 여부는 감찰 결과 보고서에 없었습니다. 감찰부서 총책임자로 현직 부장검사 최혁에 이어 후임으로 현직 부장검사 유도윤이 23년 2월 6일 임명된 가운데 수원지검 형사 6부는 3월 29일 국정원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정보 일체의 제출을 요청하는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발송하였고 유도윤 감찰부서장은 국정원 내 4개의 부서를 특정하여 보고서 제출을 요구, 이 중 2개 부서에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았고 북한 수집 부서에서는 보고서 목록만 제출받아 4월 20일 수원지검에 회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부수 아태협회장을 첩보 출처로 활용한 북한 수집 부서는 비밀 활동을 감안하여 보고서 66건의 목록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유도윤 부서장은 북한 수집 부서에 수원지검에 제출한 보고서 목록 66건의 원문을 요구하였고 5월 3일까지 직접 열람하고 이 중 13건을 특정한 후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미리 빈직 조치하라고 5월 10일 지시했습니다. 이후 수원지검은 5월 18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유도윤 부서장이 사전에 특정한 13건만 정확히 제출받은 것으로 금감원 역시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알고도 검찰의 표적 수사를 위해 눈을 감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6월 30일에 수원지검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수원지검이 8월 달에 패스트트랙으로 자료를 보냈죠. 패스트트랙으로 보낼 때는 아까 말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만이 줄 수 있는 자료는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못 줍니다. 패스트트랙은 절차에 좀 속도를 붙이는 절차의 한 방식이지 자료를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 권한에 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이 없이는 자료를 못 준 거였습니까? 네네. 검찰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의 주가 조작 등 시세 조정 혐의를 봐주고 결국 그 대가로 김성태 등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당대표와 이화영을 잡기 위한 진술을 확보하고 그것을 이 금감으로부터 받은 이 자료를 결국 묻어둠으로써 소재로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한 내용 금액이 부당이득 금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굉장히 중죄로 처리될 거라고 정감원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었는데 안 가져가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혐의가 100억이 넘는 혐의인데 그래서 중죄에 대해 해당하는 혐의인데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아 오면 그 증거 자료를 보내줄 수 있는데 결국 검찰이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가지고 갔고 결국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거 아닙니까? 이후 박상용 검사는 법무장관에 의해 직무배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검찰, 국정원, 금감원 이 거대 국가기관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오로지 한 표적의 제거를 위해 끈질기게 지시했던 컨트롤타워는 누구인가?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정권의 명운을 건 거대한 사법기획극이었습니다. 즐기고 즐겼던 이재명 죽이기의 각본은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어 술파티라는 작은 실수가 거대한 기획극의 꼬리가 되었고 이제 그 몸통인 거학의 실체가 파묘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던 자들이 만든 어둠이 거치고 나면 과연 누가 그 책임의 무게를 견뎌야 할까요? 이 싸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